광화문의 천막을 다시 세웠던 우리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다른 곳으로 천막을 잠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철거일까요? 아닐까요? 자, 지난번에 2동 철거했더니 다시 10동을 세웠죠. 10동이 아니고 뭐 3동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자, 어찌됐든 서울시는 어제 오후 6시까지를 시한으로 정해서 철거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꼼짝 않다가 청계광장으로 천막을 옮겨서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에 천막을 임시로 이동하겠다. 그러면서 시설 보호를 요청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광화문 광장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또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 공화당에서 계속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데요. 홍문종 공동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 활동에 관심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 의원은 공화당 행으로 가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홍문종 대표에게 얘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당의 다른 분은 이건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다. 이른바 박근혜 팔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좀 짚어볼 텐데요. 자, 먼저 천막 관련해서 녹취 들어봅니다. 이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명을 정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 옥중에서 직접 써서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통령과 긴밀한 연락관계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1호 당원을 제안하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답은 들으셨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지금 법적으로 그 1호 당원을 하실 수 있는 지금 상태가 아니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미 대통령이 다 알고 계시고요. 홍 의원과도 계속 이렇게 소통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무슨 정치적으로 무슨 중요한 결단을 내리거나 무슨 창당을 하거나 할 때 대통령과 그 긴밀하게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요. 정태근 의원, 지금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이렇게 개입하고 관여하고 그럴 처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옥중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문종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도 그렇고 뭐 그 조원진 의원도 그렇고 자신들의 당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을 잘 모시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저는 잘 모시는 가장 확실한 길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정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잘 못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듭된 말씀입니다만 어떻든 그 우리 공화당이 정통 우파 보수, 우파 정당 이걸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 질서를 잘 존중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놀라운 취재력을 자랑하는 최경철 의원에게 한번 좀 물어봅시다. 어디까지 사실일 것 같습니까?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는 그 구치소에 가서 취재를 하면 좋겠지만 이게 면회를 안 받아주시니까 놀라운 취재력이 가동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아는 분들을 취재한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세모다. 그 동그라미를 사인을 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박지원 의원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황교안은 X다. 이런 메시지를 내시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세모 반응만 계속 보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세모에 대한 해석만 분분하지 결국에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가 볼 때는 유영하 변호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마음이 정말 어떤 것인지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O다, X다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으면 정보가 절대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그라미를 쳐야 될지 X를 쳐야 될지 사실 그 분간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히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경솔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낮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셨던 참모들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경솔하게 빠르게 성급하게 행동하는 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세모의 메시지만 계속 내면서 자신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사면 복권될 때 그 이후에 상황을 모색할 것이다. 당분간은 세모밖에 나올 것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결국에는 패자부활전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병이 결국 살아남을 바라기보다는 결국 사라짐을 바라는 것이 이 우리 정판의 현실이 아닐까. 저는 어쨌든 명예로운 은퇴, 이제는 떠나시는 것이 어떠한 그 정치 후진들에게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자 대변인, 혹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지난번에 홍문정 의원이 탈당하면서 앞으로도 올 사람이 뭐 5, 60명 더 될 거다 그런 얘기했는데 실제로 좀 이렇게 조그만 바람이라도 부는 느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접촉하는 의원님들 선에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보다는 그런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뭐 선거법과 관련된 개정이 난항인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럴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구애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편지에 어떻게 써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써서 넣어도 답변이 없는 것은 그건 무인 것이지 이것이 긍정인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당명 여러 개 중에 저희가 당명 이거 하나 만들겠는데 어느 게 좋겠습니까?라고 해서 설령 그것을 이게 더 낫겠네요라고 지정해 줬다 하더라도 난 이 당명을 쓰면 당신들을 지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사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너무 나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게 맞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신공화당,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진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정 교수, 파급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서 세 분의 말씀과 달리 자신의 꼭직 메시지가 자유한국당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뭐 적잖은 파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소위 말해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데 뭐 적게는 뭐 한 10% 이내, 뭐 많게는 또 그보다 좀 더 높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런 식의 정치적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저는 아마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에 심각한 위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당내 친박계 세력들이 많이 지금 그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낼 경우, 그리고 또 만약에 메시지가 나올 때쯤 했을 때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부분이 상당히 아마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 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직도 뭐 앞서 세 분의 말씀처럼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 양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리라고 기대는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양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패자부활전을 좀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지금 항소심, 상고심 재판을 다 거부하는 이유가 일종의 답정너 재판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신에 대한 정치적 보복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본인의 석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명예회복, 또 나아가서는 이 자신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까지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패자부활전하면 대한민국 이 스포츠 사사상 가장 우리 감동적인 그 장면이 많이 펼쳐졌던 데가 고교 야구가 한참 할 때 청룡교 야구에 패자부활전이 있었어요. 그때는 상당히 그 감동도 죽고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패자부활전을 한다는 것 자체는 감동도 없고 말 그대로 보수의 이 분열을 갖고 오고 대한민국 정치를 거꾸로 돌린다는 측면에서는 본인도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대목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박원석 의원,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대한애국당,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죠. 뭐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얘기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자유한국당 내부의 분열을 노리는 어떤 소식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지원 의원님 스타일의 흔들기라고 보고요. 저는 뭐 옥중 정치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하고 있다면은 정말 수낮은 옥중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호가호위하는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조원진 대표를 비롯해서 한국당 내에서 정치적으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이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근데 TK 지역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 여론을 갖고 있는 그런 유권자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으로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면 내년 총선에 아마 힘을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몰아야 된다라는 게 정치적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지율 1%도 잡히지 않는 정당을 놓고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뒤에서 옥중 정치를 한다. 이거는 거의 상상에 가까운 소설에 가까운 얘기라고 봅니다. 예. 현근택 부대변인, 우리 공화당 네. 새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뭐 인식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지역구에서 당선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예. 하지만 TK 지역 같은 데서는 아마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예. 이렇게 3자 구도라든지 4자 구도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볼 것 같고 아마 비례대표에서는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한 3% 이상이 돼야 아마 이제 그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정도 되지 않겠냐 보는데 저는 조금 달리 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 전당대회 때 나왔어요. 유영아 변호사가 황교안 대표는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황교안 대표 얘기가 더 긍정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예.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뭐 조작 여지가 있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세모였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결국 황교안 대표 사이의 관계가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보기 정치적으로 이게 수습이 되겠느냐,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예. 자, 우리 공화당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 천막과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은 또 풀어야 될지도 한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 8시 반에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안전 경호 관련해서 우리 공화당으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 텐트를 빌미로 좌파들이 또 다른 업무를 꾸미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미국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테러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리 공화당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지도부는 이 시간 이후 바로 모든 텐트를 철거해서 파이낸셜 빌딩 앞으로 텐트를 일시적으로 옮기겠습니다. 우리는 조만간에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박원석 의원, 어떻게 보면 작전상 후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도망가면서 너 나중에 봐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조원진 대표가 분위기는 꽤 비장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지금 조원진 대표의 저 말씀 중에 한마디라도 공감이나 동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시가 보다 못해서 행정대 집행에 나섰는데 서울시가 어마어마한 민원을 받았어요. 일단 통행 불편이 크고요. 또 시비도 많이 일어나고 뭐 시민들한테 욕설도 하고 지금 대한애국당 공화당 분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천막을 쳤는데 우리는 왜 못 치냐. 이런 논리를 기저에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의 천막 농성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 국민적 슬픔에 기반해서 농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천막도 나중에 변상금을 다 물었습니다. 그게 불법 시설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 대한애국당의 저 광화문 농성을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럴수록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시민들의 공감을 전혀 못 사는 일종의 컬트 집단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전에 스스로 좀 이성적인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최경철 의원, 트럼프 대통령 핑계를 대긴 됐지만 철거하는 거라고 봐야죠.
일단 잠시 철거를 하는 거겠죠. 다시 다시 돌아올까요? 언제든지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엔 계속 우리 조원진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애국당을 알려야 되니까 저 천막만큼 좋은 홍보 우리 수단이 없지 공화당.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공화당을 알리는 차원에서 이것만큼 가성비 높은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꾸만 칠 것이고 그렇다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또 뺄 것이고 저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피할 수단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번에 철수한 것은 결국에는 뭐 그 대한애국당은 항상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도 들고 나오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뭐 과시하는 차원에서 그런 명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숨바꼭질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그 시설 보호를 요청한다고 하는데 저게 가능합니까? 시설 보호는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공화당이 그쪽에 세우는 그 시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거죠. 불법 시설물을 어떻게 보호를 해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이번에 우리 공화당은 사실 국민들한테 홍보를 잘했어요. 근데 예. 절대 물러설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좀 서울시하고 타협을 봐서 그 파이낸스 센터 옆에는 바로 공터가 하나 있고 또 바로 청계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 가신다니까 그냥 거기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다시 지금 광화문 나오지 보니까 마시고. 시설 보호 요청을 양쪽에서 다 하겠다는 거군요. 서울시는 서울시는 그 광장 자체에 대한 시설 보호해달라고 하는 예, 거고. 예. 예,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